바닥은 정말 찍은 걸까요? 그날 외국인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또 다른 숫자를 보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이닉스 없는 자는 모두 유죄. 이런. 이 시기가 좀 지나갔나? 반도체를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게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코스닥이 하반기에는 괜찮을 거다. 코스닥에서 만회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꼬이게 될 가능성. 박사님의 원픽 추천은 뭔가요? 전 추천드려요. 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님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책도 내셔가지고 네. 항상 제가 좀 대답을 못할 것 같은 질문이 있을 때 책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20년 좀 넘게 경제를 봐왔는데 네가 경제를 아니? 라는 좀 현타가 와서 그거를 좀 쫙 정리하는 돈돈돈이라는 책을 한번 내봤습니다. 제가 그걸 한 7월 초에만 읽었어도 조금 더 제가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제가 그냥 거기에 이렇게 좀 신호들을 좀 심어놨죠. 맞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좀 들었다는 거. 신영증권 소속이시니까 네네네네. 이렇게 종목에 직접 투자는 못 하시죠? 네, 직접 투자는 저희 좀 제한이 많고요. 예. 그 대신 요즘 ETF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여러 나라들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심 리서치가 최고의 아웃풋을 낸다고 하거든요. 네네. 제가 제일 진짜 궁금하고 사심 리서치. 네, 사심 리서치. 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내가 이렇게 투자해도 될까? 그런 거를 정말 궁금해할 때 열심히 저도 하게 되는데 ETF 투자로 되게 많은 걸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이 울고 웃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바닥은 정말 찍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다시 그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 바닥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세요? 저는 바닥 찍었다고 보거든요. 다행이다. 근데 내가 살면서 이런 하락세를 볼 줄이야. 사실은 저한테 최근에 경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체감하시는 경제는 안 좋겠지만 다 더해서 놓은 경제는 굉장히 좋습니다가 저의 대답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해서 저도 되게 어리둥절하고 그거를 온몸으로 맞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곤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50% 정도 빠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수가 1년이 안 되는 시기에 막 3배 정도 오른 굉장히 레어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상승 반납률이라는 걸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오른 거 감안해서 그냥 네.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다가 아니라 많이 올랐을 땐 더 많이 빠지나? 적게 오르면 적게 빠지나?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상승 반납률. 예, 증시가 뭐 20%, 30% 올랐을 때는 빠지는 게 좀 대중 없어요. 적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오른 것보다 더 빠지기도 하고 증시가 세 배 이상 오른 경우가 한 8개 정도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한국이 5,200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정말 지옥의 날 그때가 상승한 거에 52%를 반납했더라고요. 네. 전 세계 경기 침체도 있고 또 뭐 막 가계 부채가 터지거나 네. 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런 뭐 환란 수준의 막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걸 감안해도 그 정도 빠졌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점은 우리가 확인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외국인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또 다른 숫자를 보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더 우리가 낮은. 모두 공포였었기 때문에요. 근데 왜 외국인들은 살 때 그렇게 또 무섭게 사나요?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도 없게 막 이렇게.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기 기업인데. 때문에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장기 계약을 하고 이런저런 그러니까요. 흐름들을 보면은 저렇게까지 주가가 저평가 받을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가격이 빠지니 이렇게 딱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급적으로 뭐 개인, 외국인, 기관이라는 3가지의 주체가 있고 요 세 주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이냐 네. 외국인이 살 거다 안 살 거다를 굉장히 가운데 놓고 시장을 전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요 3박자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가 4월, 5월, 6월까지 이어진 상승세는 외국인이 1월부터 7월 말까지 190조 원을 팔았더라고요. 네. 기록적인 순매도를 했는데 4월, 5월, 6월에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는 개인 수급이 100%를 끌어간 게 아니라 300% 정도를 끌어간 상황이거든요. 개인 수급은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체기도 났고 실제 여력도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데 하반기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외국인 수급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지지난주에 대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하루 대반등이 나왔는데 그때는 외국인이 하루에 거의 10조를 샀거든요. 아, 그 7월 마지막 날 말씀하시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한 거는 그날은 어차피 그냥 시초가부터 샀기 때문에 그거를 그날 샀다고 해서 돈을 벌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를 이어가기를 바랬었는데 지금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편한 말씀으로 들으면 깔짝댄달까요? 약간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무엇이 이끌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변수들을 저도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돈 벌고 던진 주식을 개인들이 이제 다 몰려들어서 그걸 다 받아갖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개인들은 떨어졌지만 더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기댈 것은 외국인이다. 예. 기관의 흐름들은 어때요? 근데 기관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지난해 올해 넘어오면서부터 초부터 이렇게 꽉꽉꽉꽉 채워놨기 때문에 자금의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기관 수급과 개인의 수급은 우리가 되게 분리해서 보기는 하지만 이 기관의 돈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아니잖아요. 구원투수라는 표현 쓰기 싫지만 구원투수처럼 외국인들이 좀 이제 등판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매일 아침에 이제 약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사고 있나 그걸 좀 체크를 해보면은 좀 흐름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팔기만 일변도로 하는 건 일단 스탑한 것 같고 그리고 하루에 10조 되게 세게 샀기 때문에 외국인조차 미국에서 좀 수급이 어지럽게 꼬인 거는 풀렸구나. 그래서 더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잡아도 되겠구나라는 판단까지 든 거는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꾸준히 이제 좀 계속 사면 돼. 그거는 아직 신호는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정도에도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실적 발표, KPX의 어떤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건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려는 좀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아주 뭐 씻은 듯이 정말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때 또 마음이 되게 작아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실적은 좋았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구글 다 이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어딘가에서 돈이 나와야 HBM 주문을 주건 일반 D램을 주문을 주건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이런 작업들을 할 텐데 전분기 대비해서 또 예상치 대비해서도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것들이 우리 우려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나오긴 했는데 모든 우려가 싹 사라진 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린 게 최근에 회사채 발행 혹은 증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들을 마련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시각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돈 없는 거 아니야? 돈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투자할 게 뭐 한 2, 3년치밖에 없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이 한쪽에 있고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지금 그들의 실적이 너무 좋고 되게 오랫동안 투자할 거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그냥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하는 돈들을 쟁겨놓는 거야.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번 돈만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좀 가고 이제 이거를 융통해야 되는 그걸로 넘어오다 보니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잘 나온 것도 알겠고 계속 투자하겠다라는 것도 반도체 입장에서도 땡큐인데 돈이 예전만큼 그렇게 화수분처럼 펑펑 나오는 건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들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장으로 또 이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뭐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없진 않지만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자기들이 계속 낮은 비용으로 투자하기 위한 총알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의심스러운 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주가가 위로 이렇게 뻗어나가기만 하는데 이제 발목을 잡는 역할들을 하죠. 7월에 그런 뉴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신 메모리 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또 국내 장이 또 출렁이 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중국 반도체 관련한 뉴스들이 앞으로 우리 장을 이렇게 계속 흔드는 이 양상이 좀 계속될까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 상장은 사실은 내일 할게요. 이렇게 상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전, 몇 년 혹은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여서 나온 타이밍이 되게 좀 얄궂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같이 굉장히 두드러 맞을 만한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또 투자 심리가 굉장히 훼손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뭉탱이로 나왔던 터라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산업적으로는 저도 계속 주시하죠. 또 정부에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약간 산업 인해 전술처럼 싼 가격으로 막 이제 밀어붙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좋을 때는 또 좋은 뉴스만 많이 나와요. 우리를 막 이렇게 막 턱 밑까지 추격하고 또 막 이렇게 내일 우리가 전복되고 뭐 역전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여기도 되게 복잡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따라가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뉴스가 나오는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군요. 맞아요. 왜 근데 왜 좋을 때 더 좋은 뉴스 나오고 나쁠 때는 나쁜 뉴스가 나오고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런 것만 좀 찾아보고 싶어하는 저조차도 예. 찾아보고 싶어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도 이제 유튜브 찍고 있지만 좋을 때는 좋은 질문을 많이 주시죠. 그리고 언론 뉴스에서도요. 왜냐하면 네. 좋은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그렇죠. 테니까요.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면서 저는 좀 그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는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을 좀 하자. 그리고 좋을 때는 좀 균형 잡히게 이야기도 하고 또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더라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엇박자라고 혼란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막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하이닉스 없는 자는 모두 유죄. 막 이런. 그러니까 반도체주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 시기가 좀 지나갔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를 예. 다 이렇게 없앨 만큼의 주도주가 나오기는 이미 시가총액의 비중이나 네. 이익이나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걸 보면은 반도체를 넘어서는 은행이야, 화장품이야, 바이오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도체를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반도체가 되게 나쁘냐? 그렇진 않은데 당장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라면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자금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으로도 일부 가고 다른 기업으로도 가고 그런 이제 확산의 흐름들이 지금 지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수출 엄청 좋아요. 막 1년 전 대비해서 60% 늘고 마치 10% 느는데 이게 거의 한 80%, 90% 정도를 반도체가 하드캐리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반도체를 뺀 수출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려면 네.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반도체를 뺀 수출도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너무 약간 좀 귀여운 수준이에요. 화장품 같은 것들이 수출이 잘 돼요. 바이오도 수출이 잘 돼요. 네. 그래서 그쪽은 수출이 잘 되고 최근에 주가들도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시장을 이렇게 다시 재편하기에는 너무 조그매요. 훌륭한 기업들은 많지만 굉장히 반도체에 비하면은 굉장히 뭐 헤비급 어른과 아주 네. 아이의 그런 사이즈 차이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뒤집기는 어렵다.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네. 약간은 조정을 좀 한다면 네. 반도체주를 뭐 예를 들면 절반 정도로 만약에 좀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뭐 화장품, 뭐 백화점 아니면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나누는 건 어때요? 나누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된다. 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일정 부분은 배당주에 투자해서 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원래 이 기업은 주던 대로 주고 같이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같이 두드러 맞은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좀 시선을 돌리는 것도 저는 지금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특히 요즘 나 주식은 도저히 더 이상 피곤해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ELS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ELS는 하기 좋은 시점이 지수는 막 올라갈 것 같거나 막 떨어질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변동성은 살아있을 때 ELS 가입할 때 조건이 좋아요. 근데 지수가 좀 그래도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발행 조건들이 좋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주식에 좀 피로하고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의견들도 엇갈려 있고 그리고 나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투자 좀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ELS 같은 것도 저는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이 하반기에는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상반기부터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그거는 그만큼 코스닥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코스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코스닥이 잘 되려면 코스닥으로도 자금이 흘러가는 그러겠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또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좀 있어야지 되고 네. 그리고 코스닥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활성화 정책들이 타이밍 좋게 나오는지 요 3박자 고루 맞춰줘야 되고 금리도 낮아야 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야지 그쪽까지 조건들이 많네요. 조건이 많아요. 예, 예.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코스닥이 이렇게 반도체에서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 코스닥으로 좀 돈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막 코스피를 엄청나게 압도할 정도로 좋을 거냐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아요. 코스닥은 상반기에 코스피 올릴 때도 오히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이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네. 반도체로 확 쏠렸던 돈들이 좀 일부 나오는 흐름들이 있어서 최근에 주가 반응 많이 나오긴 하지만 수출로 대표되는 매출이 그렇게 엄청난 신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도 좋게 보기는 합니다만 이 반도체 삼전익스에서 물린 거를 다 만회하시려면은 종목을 아주 기가 막히게 골라야지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조금은 눈높이 조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빨리 만회하려고 하는 결정들이 결국은 포트폴리오나 내 계좌를 더 꼬이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살도 빨리 빼고 싶으면 나중에 요요가 세게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요 없는 투자를 계속 하려면은 지금은 되게 결정을 섣부르게 하시는 거를 저는 뭐든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가격대 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잘못된 종목을 고르는 게 더 결과가 안 좋아요. 아주 기가 막힌 종목을 저점에서 사기는 정말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한 템포 쉬면서 하시는 것도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스닥도 결국 코스닥이 좀 더 확 살려면은 네. 반도체 소부장이 좀 끌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게 시가총액 저렇게 큰 게 꾸준히 상승하는 게 되게 머리에 박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코스닥의 호흡에 적응하시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게다가 좀 늦게 들어가서 이미 조금 계좌가 꼬여 있으신 분들이 그럼 코스닥이 좋다고 하니까 코스닥에서 만회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꼬이게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이거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닥 레버리지는 더 꼬이게 하겠군요. 네네네. 레버리지는 조금 당분간 멀리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코스닥에서 여러 개 산업이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산업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전체가 랠리를 펼치기에는 그게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것도 좀 봐야 된대 저것도 봐야 된대라고 하면서 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저는 지수로 투자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어쨌든 코스피가 좀 낮아져 있을 때 지금 뭔가 새로 들어간다 하면 박사님의 원픽 추천은 뭔가요? 전 ELS 추천드려요. ELS. 네. 재미가 없어서 이게 재미를 이게 오르는 그거를 봤던 사람들이 이제 성에 안 차죠. 네, 맞아요. 네, 성에 안 차니까 조금 더 빠르게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선택은 원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을 잘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되게 단기간에 되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니 저도 마음이 초조하죠. 그리고 저도 뇌는 보고서 족족 이렇게 확률이 100%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다듬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조금 떨어져서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지금 마이너스인데 무슨 떨어져서 해. 라고 생각하시겠죠. 나도 떨어지고 싶다. 네, 저희가 이제 둘 다 학부형인데 한 달 만에 애가 성적이 100점을 맞아오는 방법은 없죠. 그럼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치, 우리 애가 어떻게 한 달 만에 100점을 맞아오겠어요. 아니 근데 100점 맞던 애가 왜 갑자기 50점을 받아오니까 지금 그래서 좀만 하면은 100점 맞을 것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근데 그쵸. 근데 100점 맞는 애가 갑자기 50점 맞는 우리가 되게 레어 케이스를 봤는데 조금 또 시간을 들 것 같습니다. 지금 8월부터 하반기 좀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좀 있어야 될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제가 뭐 저도 경험이 일천한데 마음가짐이라고까지 하면은 좀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요즘 시장에 중간이 없어요. 시장이 그렇게 아래 위로 널뛰는 시장은 예. 사실은 전체 투자에서는 짧아요. 짧은데 우리가 그 시기를 막 거쳐온 터라 예. 우리의 눈높이가 급등 아니면 급락에 맞춰져 있죠. 예. 한국 증시가 별명이 박스피였을 때도 있었어요. 하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는데 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 게 한 몇 개월이 아니고요. 한 6, 7년 그랬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원래 시장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시장이 지루하게 느껴지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뭐 주식 투자하려면 여러 가지 봐야 된다는데 여러 가지를 좀 볼 시간이 나에게 있구나. 빠르게 결정하지 않아도 가격이 그렇게 막 움직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만이 날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바뀔 때는 예. 당장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으면 확 오르는 거니까 오늘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도 가격대가 많이 바뀌지 않는 거죠. 다 이게 가질 수는 없나 봐요. 매일 막 장 확인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워렌 버핏도 맨날 확인한다니까 그래서. 확인은 맨날 해야 되고 뉴스도 열심히 봐야 되는데 네. 예전처럼 조금 몇 가지를 봐야 된다는데 그게 다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되게 성급하게 해야지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시기는 좀 지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좀 투자자로서 어떤 네.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음에 또 오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